이 아이들의 놀이 공간에서 나아가 학습 공간의 역할까지, 그리고 부모가 쉴 수 있는 카페 공간이 합쳐진 키즈 카페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 내부 시설 손상 등을 이유로 휠체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박마루 서울시의원, 그리고 서울 함께 가는 장애인 부모의 정순경 부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마루 의원님, 네. 이 전국적으로 키즈 카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한 1,100개 정도가 있고요. 굉장히 많네요. 서울 시내만 해도 한 119개 정도가 영업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각 구마다 한 뭐 5개 이상? 그렇게 되죠. 그 정도 된다는 25개구니까요. 따지고 네. 보면. 네. 의원님은 어떻게 지역이신가요? 비례이신가요? 저는 비례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예. 비례라 더욱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정순경 부대표님은 이제 자녀분이 네. 비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이신 거죠? 네, 비장의 자녀를 올해 16살 된 여자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카페가 있다 그러 대부분 다 못 들어갑니까? 대다수 많이 못 들어가고요. 네. 일단 들어간다고 해도 대체적으로 달가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으니까 네. 그런 달가하지 않으니까는 이제 어머님들이 네. 입장할 엄두를 많이 못 내고 있습니다. 아, 예. 왜 막는 건가요? 키스 카페에서 위험하다고 그래서는 건가요? 이 키스 카페는 이제 아주 네. 몇 세 이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노는 카페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예, 어린 예. 아이들인데 사실 네. 저는 뭐 실질적으로 보면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또 그에 대한 근거도 사실 있고요. 네. 그리고 휠체어가 들어가서 뭐 불안하다, 어떤 뭐 아이들한테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휠체어가 들어가게 되면 일정 부분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닙니다. 예. 그리고 휠체어하고 함께 아이들하고 해서도 제가 그거 얘기하면 휠체어가 들어가서 사고 났다는 거 못 들었습니다. 네. 그거 하나만 해도 예,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네. 네. 실제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장애인의 부모들 말고 다른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이 다치지 않겠나? 뭐 그런 위험도를 갖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휠체어 자체는 위험하지 않아요. 놀이기구를 이제 아이들이 몸에 휠체어가 이렇게 별도로 된 기구가 아니라 몸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위험하지 않는데 그거를 이제 선입견이나 이런 걸 가져서 일단 출입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당할 정도는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위험하다고 느끼고 네. 내 자식 잘 보호해야 된다. 뭐 그런 거네, 일종의. 그러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실제로 내면을 또 보면 네. 뭐 저는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고 서로 이해하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장애인이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어떤 님비적인 어떤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장애인에 대한 이해,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하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기적인 학부모의 이 생각,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타나는 것이 키스 카페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인상을 찌푸리고 막 그런다는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럼 카페 주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손님들이 있으니까 네.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러겠네요. 우리 정순경 부대표님도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아이가 이제 지금처럼 키즈 카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아니었지만 어릴 때 네. 사실은 경험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장애 아이라고 집에나 병원이나 다닐 수가 없으니까는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도 유모차는 밖에 두고 오세요라고 해서 제가 안고 들어갔는데 네. 이제 이게 장애 아이들이 그냥 안겨 있는 게 아니라 가끔 뻗치거나 이거에서 좋아서 할 때 떨어뜨릴 위험이 많아요. 제가 붙들다고 붙들지만 그래서 계속 안고 들어가는 문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원하는 것보다는 자주는 못 갔습니다. 네. 거기 가면 이제 저는 키스 카페는 이제 안 들어가 봐갖고 놀이시설이 있는 거죠, 아이들. 네. 거기서 그럼 우리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 놀이시설 이용하면서 노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아, 그럼요. 네. 네. 휠체어는 옆에 놔두고 하는 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좀 그러네요, 그죠? 휠체어를 타고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네. 우리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키스 카페에 장애인을 어떻게 보면은 출입을 사실상에 금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타당합니까?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예. 뭐 법률적으로 따지면 네.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7년도 4월에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보면요. 일정 부분 장애라는 이유로 해서 예, 장애인을 제한하고 배제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처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그만큼 많이 개방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이해가 부족한 상태고요. 예. 그리고 너무 우리 아이의 우리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보면 통합 어린이집 있거든요. 네. 아이들하고 어린이들 정말 행복하게 놉니다. 예. 그런 걸 보면 걱정이 기우라는 거 생각이 들어요. 더 교육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그럼 배려심도 생기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네. 이러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어서 네. 키스카페라든가 이제 생활 편의시설 같은데 네. 장애인을 타당한 이유 없이 네. 못 들어오게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그럼요. 안 되는 건데 네. 그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페널티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벌금을 내나요? 예, 장애인의 뭐 이렇게 장애인 차별금지법 보면 네. 이제 제 4조에 네. 차별 행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페널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럴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 또 3년 이하의 네. 예, 징역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과중한 거네요.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네. 이제까지 그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예, 실제로 이행이 된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뭐 세부적으로 보면 뭐 네. 어떤 가장 뭐 작은 어떤 그런 업소 같은 경우는 세부 사항에 대한 부분도 정해놔야 되는데 사실 전체적인 포괄적인 범위에서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네. 예. 근데 가장 또 중요한 거는 관이 예, 집행할 수 있는 이 기관들의 역할이 사실 큽니다. 이 단속 부분도 없습니다, 거의.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볼 때마다 그럼 서울시에서 단속하는 거는 아닐 거 서울은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인권위에 제소할 수도 있고요. 네. 예,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런 거 뭐 장애인 당사자가 고발도 할 수 있고요. 고발 사례 그런 건 아무래도 잘 못 하시나요? 그러게요. 자식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들이 이제 고발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제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요. 네. 미국에도 이제 ADA 그 장애인법이 있거든요. 네. 뭐 유흥업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체육관 뭐 이런데 절대로 거부 못 합니다. 예. 거기는 페널티가 정말 셉니다. 거의야 뭐 한 번 걸릴 때마다 한 8,600만 원 정도에 네. 예, 내야 되고요. 부가금을. 그리고 또 한 번 재착을 했다. 네. 이럴 때는 뭐 한 1억 7천 정도 예, 그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뭐 이렇게 발전한 사회 어떤 서로가 같이 가는 사회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이제 한 예를 들면 얘기하면 네. 조금 좀 지난 얘기지만 그 워커힐 호텔 있잖아요. 네. 예. 그쪽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제 사우나를 간 거예요. 네. 그 워커힐 호텔 바로 보면 정립회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운동하다가 우리 장애인분들이 갔는데 사우나 못 들어간 거예요. 예. 못 들어가게 해요? 예, 못 들어가게 호텔에서요? 해가지고요.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제 항의하고 네. 막 그랬습니다. 네. 근데 총 지배인이 외국분이더라고요. 네. 예, 항의하는 내려오셔가지고, 왜 그러냐?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당연한 권리다. 예. 그리고 담당했던 직원을, 예, 보조 변경을 해버렸어요. 네. 그만큼 우리가 나라와 또 외국이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분들이 좀 더 우리도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도 많이 따뜻한 분들 많으세요. 근데 유독 꼭 무슨 일이 있으면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인권이라든가 사회적 평등이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저기 그 휠체어 없이, 그러니까 휠체어라는 거를 그 몸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게 그 뭐 기구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일례로 이제 장애 전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키즈 카페를 가는 경우 이제 그 좀 큰 대형 같은 데는 이제 바퀴에 이제 안전망을 씌워서 간다던가 이제 네. 대안을 하면 이제 그나마 받아준다던가 그리고 이제 비행기 같은 데 타볼 때 기내형 휠체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건 이제 기내를 가기 위해서 쫓기니까 그렇게 이동을 하듯이
이게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바퀴 달린 의자든가 뭐 휠체어 유모차를 내부적으로 이제 그 실내용으로만 구비해가지고 좀 배려하는 이런 좀 마인드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네. 특히 학부모 부모로서 네. 장애인을 자녀를 두는 부모로서 네. 이러한 키스 카페 외에도 다른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가 이용하실 때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겠어요, 굉장히. 그렇죠. 그 관공서나 공공시설을 빼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재활을 이용할 수 있는 미용실, 학원, 뭐 카페, 뭐 이런 것은 일단 계단에 나 이런 게 접근 자체가 많이 어렵고 굉장히 좁기 때문에 네. 뭐 일단 수영장, 뭐 찜질방 이런 네. 건 대다수의 모든 곳이 다 곳이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아이를 데려갈 때 가르고 있죠. 저도 이제 일례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를 갔는데 네. 휠체어를 들지 말고 안고 들어와서 일반 의자에 앉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니니 의자를 하나 빼고 앉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위험하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좀 언성이 좀 있다가 그냥 다른 식당 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식당 갈 때 이렇게 물어봐요. 휠체어인데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봐서 아 그렇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용하거나 밥을 먹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좀 전에 그 박마루 의원님께서 그 미국의 얘기를 하셨는데 네. 유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 문제, 네. 특히 인권과 인격에 대한 차별 문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엄격할 것 같아요. 아, 그럼 엄격하죠. 네. 네, 실질적으로 정말 가보면요. 네. 먼저 퍼스트 우리 장애인분들. 그렇게 당연하죠. 네, 우리가 퍼스트 레이디 하듯이 아. 그렇게 합니다. 네. 우리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많이 좀 좋아지고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법도 있습니다. 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에 대한 편의증진법도 있습니다. 일명 우리 뭐 편의증진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복지부 소속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시설 이용한다든지 설비를 이용한다든지 이럴 때 일정 부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규제가 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궁금한 게가 네. 조금 전에도 이제 그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있고 네. 지금 뭐 증진법도 있고 다 말씀하셨는데 네.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네. 구체적으로 현실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시행은 되고 있는데 네. 미흡하다는 거죠. 그 아니, 대표적으로 키스 카페에 예를 들면 네. 출입하지 못하게 그거는 한다. 정말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거기에 대한 3천만 원 단- 이하의 네. 벌금을 물게 돼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만약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단속이 이루어져서 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졌다. 그럼 네. 키스 카페 주인들이 다른게 대책을 세우거나 뭐 방법을 만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이런 겁니다. 네. 그 장애라는 이유로 특별한 어떤 이유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거부한다든지 네. 제한한다든지 네. 이럴 때 차별금지법으로 대응할 수가 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이 부분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기관들이 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현재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 네네, 그렇습니다. 단속이나 그런 부분들을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법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네. 뭐 직원이라든가 뭐 시공간적인 뭐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지 않고 있다. 뭐 그렇게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게 맞는 말씀 아닙니까?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 박 의원님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서울시 공공기관은 뭐 그렇다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서울시도 시의원이시니까. 네, 서울시도 뭐 지금 119개가 지금 하고 있어서요. 네. 저도 오늘 저 방송 제안을 받고 정말 이랬었구나라고 지금 확인해 보고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편의증진법이 있습니다. 편의 증진법. 아, 네. 그래서 그 조례가 이제 제가 이제 발의 준비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25개구의 서울시 편의시설 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광역도 하나가 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건물들과 장애인이 접근하는 데는 네. 그 규격에 맞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형 음식점 같은 경우도 네. 일정 부분 다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좀 더 서울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서울시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뭐 네. 큰 어려움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맞아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거는 이제 많이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지하철 같은 데도 이제 엘리베이터나 그렇죠, 예. 그다음에 경사로, 저상버스 이런 게 그 장애인들이 편하면은 이런 시설이 갖춰지면은 단지 장애인이 편한 게 아니고
유모차를 끌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님부터 노인분들까지 다 편하게 이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그 장애인이 편견 없이 이렇게 좀 편하다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그 보편적인 이런 인프라가 갖춰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환경이 좀 조성이 되니까 장애 비장애 상관없이 좀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키즈 카페 얘기를 좀 벗어나서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사회.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애인 복지의 가장 큰 이슈, 네. 최고의 목표는요, 사회 통합입니다. 사회 통합. 예. 그건 왜 그런가요? 그 사회 통합은 뭐냐면 네. 우리 장애인이 네. 지금 비장애인이 사는 사회에서 장애를 못 느끼고 같이 사는 게 사회 통합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이러기 위해서 뭐 실제적으로 법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정책도 있는 거고 예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사회가 같이 공감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시의원이니까 네. 이런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우리 이제 부모님이시니까 제가 뭐 이런 질문이 가슴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뭔가 차별이 존재하는 곳에 네. 아이를 이제 다니다 보면은 또 아이한테도 그 영향이 좀 가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겠죠. 네. 굉장히 있죠. 이 예를 이제 키즈 카페를 영우를 보면은 네.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릴 때 그 바람을 쐬는 식으로 이제 어머님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본인의 이 장애로 인해서 그 논쟁이 생기거나 언성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 아이의 마음이 자기로 인해서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가 이제 또 키즈 카페나 이런 다른 곳에 갔을 때도 이 아이는 이거를 쉽게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를 한번 겪고 나면은.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어른들끼리 뭐 들어가야 네, 왜 못 그렇죠. 들어가게 하느냐 그걸 이제 나 때문에 이렇게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렇죠. 아이들은 그 안에서 있으면은 네. 사실은 아이들끼리는 잘 어울려 놀아요. 네. 불풀이나 이런 게 놓으면은 아이들은 이제 그 안에서도 그 안에는 같이 예, 그 안에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 안에서는 아이들은 진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사회 통합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단지 어른들의 시각과 이런 그 편견 시각으로 좀 오히려 아이들의 이런 거를 막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 장애인들이 네. 어려움 없이 우리 사회에서 생활을 한다. 그런 필수적이랄까요? 생활 필수적인 서비스를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정책과 제도 네.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법은 잘 돼 있지만 네. 예, 실질적으로 이거를 집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네. 예, 뭐 집행 기관이 미흡하게 대처한다든지 네. 이럴 때는 결국은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있더라도 그 서비스의 만족도가 낮은 거겠죠. 예. 그 정책 제도 예산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네.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원님 한번 지적해 주시죠. 뭐 대표적으로 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장애인과 노인과 임산부에 대한 편의증진법 이 부분도 서울시는 사실 25개구에 네. 편의시설 센터장 분들한테 어. 이제 수당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기능직의 부분들은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네. 행정직도 위원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이걸 다 체크하고 있어요. 네. 예. 거기서 이제 예산도 좀 반영을 해준다고 그러면 뭐 상당히 우리가 이제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한다든지 네. 어떤 시설을 활용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사회 참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서울시 예산에서 장애인 관련 부분에 지금 제가 이제 반영된 알고 있는 예산은 뭐 전체 사회복지 예산이 이제 8조가 넘습니다. 네. 예, 근데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장애인 예산은 그 중에 좀 확인해 보면 네. 한 300억 정도 네. 예산도 있습니다. 그건 뭐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의원님 보실 때는? 장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미흡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뭐 본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미흡하지만 그래도 서울시는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 하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다른 지방 정부에 비해서는 서울시가 그래도 많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네. 복지부에서도 벤치마킹도 하기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 시행해가지고
전체 장애계가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6천억 정도의 2017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이 잡히셨다 그랬잖아요. 네. 굵직굵직하게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자립에 네.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IR도 있고 교육도 있고 일자리도 있습니다. 네. 예. 일자리도 있습니까? 예. 그리고 뭐 요번에 최근에 우리 발달 장애인 어머님들이 참 고생을 하셔가지고 네. 우리 발달 장애인들에 관련된 소득 보장 이 문제도 있고요. 네. 또 가족 지원 센터도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25개국 다 만들어야겠지만 중증의 우리 발달 장애인 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발달 장애인을 위한 평생 교육 지원 센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서서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순경 부대표님께서는 네. 이제 대선이 이제 좀 있으면 그죠? 그러게. 근데 후보자들 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공약도 내걸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잘 지켜지죠? 항상?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잘 되면은 네. 대통령이 되면은 국회의원이 지켜주겠다. 국회의원이 되면은 네. 이것도 다 해주겠다. 이렇게 막상 보면은 만약에 제가 한번 가정을 네. 좀 드리면 네. 이 부모님으로서 네.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님으로서 대통령에게 네. 당신이 대통령 되면 이거를 반드시 공약으로 내세워라.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네. 무거운 주세요. 부양의무제 폐지돼야 되고요. 네, 그건 어떤 겁니까? 네. 네. 좀 그리- 자세하게 해주시면 네. 부양의무제도 부양의무제. 폐지돼야 되고 이제 그거는 어제 어느 후보가 언론에 발표한 것 같은데 어느 네. 어제 얘기 하나 네,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왜 중요합니까? 그게 고향 문제가? 의원님 있어요?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양의무제로 가지고 네. 네.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가족 중에. 네. 예.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같이 안 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이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네. 그런데 친인척이 있다는 관계로, 가족이 있다는 관계로, 가족의 수입이 있다는 관계로, 우리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못 받아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은 없애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게 활성화되면 사각지가 생긴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장애계에서도 원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 부분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렇고. 그리고 네. 그 장애를 입었을 때나 이렇게 해서 학교를 다니고 난 이후에 성인이 됐을 때는 진짜 중증 장애는 갈 곳이 없어요. 네. 그래서 갈 곳이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먼 곳으로 이렇게 보내거나 친권을 포기하니까 아까 얘기하신 부양의무제하고 있는데 친권을 포기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저 먼 곳으로 보내는데 지역에서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에서 그냥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네. 지금 학교 다닐 때처럼 쭉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좀 이제 좀 사회적인 거나 이런 시선이나 이런 편견 때문에 같이 못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렇지 못한 사례가 좀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사회적인 인프라가 좀 이제 좀 갖춰지겠다라고 하는 대선 후보님들에게서 제가 한 표 던지려고 합니다. 네. 네. 뭐 마음에 드신 후보는 아직 없으시고요. 좀 더 봐야겠죠. 아직. 그렇죠. 정부에 아직 후보가 결정 안 됐으니까. 네, 그럼요. 마지막으로 의원님 뭐 하신 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정리하죠. 네. 오늘. 네. 저도 이번 방송을 계기로 미처 뭐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약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편의증진법 서울시는 없어요. 조례가 상위법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 벌써 상임위에서는 제가 이걸 하자 해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 정리해야 할 때 이 부분은 조례를 꼭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이 남는 오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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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박마루 서울시의원 그리고 서울 함께 가는 장애인 어머니의 정순경 부대표였습니다.